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선 부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새누리당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되레 큰소리입니다. 새누리당의 큰소리도 문제지만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 공식 입장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김기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초선 의원들 성명이 나온 직후에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어저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한마디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지난 대선에서의 총체적 관건 부정 선거 문제에 이 자체를 외면하고 지금 오히려 야당을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협조하라고 압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담화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안을 회피하면서 물타기하기 위한 담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모두 몇 분이신지요? 예, 56명입니다. 네, 그 가운데 어제 성명에 서명하신 분이 2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통상 이제 초선 의원 성명을 낼 때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왔고요. 아마 저희의 어제 요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의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네. 또 그 내용에는 동의하나 좀 시기적으로 조금 국감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셨던 분도 있고요. 네. 또 물론 이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굳이 초선 의원들 숫자까지 여쭤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가 워낙 다른 그동안의 사안들보다 중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안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중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낫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혹시 당 지도부가 만류한 것은 아닌지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 지도부에 대한 고려도 일부 초선 의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의 이런 내용은 기자회견 전에 당 지도부에게 전달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도부도 국감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지금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이 댓글 넘어서 SNS까지 광범위한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라든가 보훈처 안행부 등에 의해서 말 그대로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가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질적으로 지난 상반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관건 부정 선거였다라고 하기에 충분한 지금 사실들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당이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라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선들이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아마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국감이 끝나고 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에 앞서서 국감이 끝나기에 앞서서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를 향한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하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론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그에 기반해서 당이 공식 입장을 취해가는 것이 정당의 정치 과정으로서 너무 자연스럽다. 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당의 지도부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만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당내에 있어서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당내에서 입장 발표에 부정적인 기류가 좀 강하게 나타났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지금 드러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이 중산층을 이른바 복 만들었던 세제 개편안 파동 있지 않습니까? 4일 만에 다시 번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제팀 교체의 요구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됐고 지금 뭐 여권 내부에서조차 경제팀은 무능하니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정부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공약은 파기되고 민생이 외면되는 것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개각의 요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각 총사퇴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명에 보면은 지난 대선을 신관건 부정선거, 총체적인 신관건 부정선거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군요. 네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의 공세를 의식하셔서 대선 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공세를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네.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 지난 2002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로가 아니라 아예 2004년 탄핵으로 그 불복을 실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또 2002년 대선 직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내 가지고 약 1,000만 표에 가까운 그 재검표를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재판 결과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가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대선 불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아주 의도된 왜곡된 어떤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심판이 이 부정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 팀과 어떤 그게 뭐 매수에 의한 것이든 혹은 다른 어떤 인적인 관계에 의해서든 불공정한 심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의 진상을 규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러면 경기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어떤 부정 행위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런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당과 당 지도부가 자꾸 이렇게 의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그런 공세의 의미에 대해서야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그것도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왜 그런 공세를 이렇게 공세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지난 대선을 법적으로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불복종 선언한다. 불수용이다. 이런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 대한 어떤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판단, 네. 그것이 공정했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으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와 있고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시효도 지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거 결과 자체를 다시 물어 돌리자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선거에서 자행된 정말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하고자 했던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시키고 관건 선거만큼은 정말 뿌리 뽑겠다라고 했던 이런 어떤
지난한 민주화의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어떤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관건 부정선거의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대선 결과 때문에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희의 요구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이 사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내각 총사퇴 아니겠어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동안 당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사퇴를 요구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초선 의원들 20분이 보시기에는 국정원장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내각 총사퇴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도 역시나 새누리당 정권이었으면 분명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올해 법무부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윤석열 수사팀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고 그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퇴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라든가 또 경제팀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적 신뢰의 문제나 이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해가 이렇게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 시비로 1년 내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내각 총사퇴를 통해서 국정을 새로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도 함께 요구하셨던데요. 이 비서진은 이번 사안에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치의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여당도 인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팀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해를 1년 내내 부정선거 논란에 빠뜨리고 지금도 소위 공안기관들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등과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금의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건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의 인식입니다. 예. 그 특검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좀 입장이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전병훈 원내대표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더 그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나마 국정원의 어떤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해왔던 해서 일부 기소했던 그 팀의 수장인 윤석열 수사팀장조차 지금 수사에서 이미 배제됐고 그 자리에 지금 공안통이 이른바 다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점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나 심지어는 공소유지조차도 지금 의심스러운 분위기에 있고요. 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국방부에서 개인적인 범죄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군 수사기관의 수사의 신뢰성, 객관성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진실을 규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고 그 특검은 단순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고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또 군 사이버 사령부 또 안행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른바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 전반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들은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일 텐데요. 만약에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거나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엔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선들 내부에서 검토가 돼 있고요. 예. 일단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대정부 질의까지 이런 어떤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대정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어떤 당의 어떤 공식적인 방침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최소한의 요구, 또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또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소위 정권 탄생의 어떤 정통성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거고 권력이 레임덕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안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박근혜 정부 5년은 소위 관권 부정선거 시비로 점철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나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지난 대선 과정에 이런 문제를 국민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입장을 표현하는 것 수준은 넘어서겠군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물론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정치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당 입장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제 있는 법무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사퇴시키고 그리고 또 국정원 개혁하고 또 본인은 사과를 해라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단순히 유감 표명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던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안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개각을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만난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번에 국감 과정을 통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나 보훈처 문제 등이 확인된 뒤로는 이건 좀 사안이 심각하다. 그냥 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사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권 내부의 목소리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하신 내용들 가운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구한 내용들 중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정부가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해 놓고 내각 사퇴나 아니면 일부 개각 또 비서진 개편, 특검 실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국정원 개혁특위 하나로 이 사태가 봉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출발이 되는 것은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 그 기반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이 엄청난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도 개혁 방만 합의한다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문제 다 없던 걸로 하고 국정원 개혁특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가 파행이었어요. 네네.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네, 이제 국가보훈처가 작년에 소위 안보교육을 빙자해서 직접적으로는 약 22만 명, 또 국방부를 통해서 약 170만 명, 그래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박승춘 보훈처장인데요. 그런 어떤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 개입에 활용됐던 DVD 등 이 교재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이 교재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외부 협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협찬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사실상 국정원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DVD다라고 하는 심증과 또 간접적인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서 국정원이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증언 거부이기 때문에 고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안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데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함으로써 이게 국회가 파행을 사태를 맞이해야 한 것입니다. 예. 그 박승춘 처장이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말에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학회냐 했을 때는 정수장학회는 아니다 이런 답변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협찬자에 대해서 일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야당 의원이 정수장학회냐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면 국정원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정수장학회는 아니라고 본인이 확인해주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저희가 볼 때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보훈처가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한 DVD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DVD 자체는 약 1,500세트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약 한 1,000세트 정도는 회수를 했다고 어제 국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DVD만이 아니고 표준 그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종 교육에 활용토록 했는데 이 표준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이른바 박순춘 처장이 발기인이었던 국발협이라는 단체 아주 극우 보수적인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활용했고 더군다나 이들이 강사로 전문 강사단으로 이 비용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진보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통일도 안 되고 또 나라가 거꾸로 가게 된다 이런 식의 아주 매우 편향된 교육들을 하고 다녔던 것이 저희가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보훈처와 안행부 그리고 국방부 이들 부처 간의 연계고리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보훈처 국방부 안행부가 사용한 이런 소위 안보 교육을 빙자한 이런 대선 불법 개입의 교재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그 각각의 교재마다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각각의 교재들을 국정원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각 기관마다 약간씩 달리해서 배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안보 교육용에 쓰여진 교재들은 국정원에서 제작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그런 일종의 안보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을 가장 많이 데려왔던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발협, 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이곳이 박순춘 처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부처도 이 단체에 안보 교육을 위탁했다고 하던데 어느 부처입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가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약 한 170만 명을 작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예. 이 예비군 교육에도 이 국발협 또 성우회,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 모임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여러 군데 지금 채용이 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분들이 다 이런 어떤 보훈처나 국가정보원이 만든 표준 교육 교재라든가 또 DVD를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이 국발협이라는 단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안보 교육의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 같아요. 수천 회에 걸친 강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